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고민하는 전통적인 진로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불과 한 1, 20년 전만 하래도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고 학교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창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보상을 받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해서 이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면 되는 그러한 세대 분리적인 생활을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세대 분리적인 진로 체계가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플랫폼을 창업한 링크드만은 이러한 과거의 진로 체계를 진로 에스컬레이터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이제 호프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작동되어져 왔던 에스컬레이터가 정체 상태와 뒤죽박죽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기만 하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승진을 하게 되고 은퇴할 때까지 평생 직장으로 무난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정년퇴직 없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청년 실업 또는 취업난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터에 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청년들은 에스컬레이터에 어렵게 올라탄 에스컬레이터에서 3년의 불과 이내에 에스컬레이터에 내리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청년들의 4명 중에 1명은 그 어려운 직장을 퇴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직업장에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또 퇴직하기도 쉽지가 않은 입퇴양난의 시대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기존의 진로 교육 또는 진로 지도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교육부와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매년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에게 또는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 직업이 뭐냐고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1위부터 10위 또는 1위부터 20위까지를 우리는 발표를 하게 되고 매년 연말 12월이면 우리 사회의 언론들은 우리 초, 중, 고등학생, 젊은 청소년들이 어떤 직업을 선호하더라라고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10년 전에도 상위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직업의 집중률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30% 내지 50%에 육박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희망하는 장래의 희망 직업 1위부터 10위까지를 저희들은 진로 집중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몇 가지 직업에 집중되어져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겠습니까?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올해 1월 달에 OECD에서 눈여겨볼 만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피사 테스트라는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사 테스트라고 이야기하면 흔히들 학력 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OECD가 피사 테스트를 하면서 잘 알려져야 하는 조사를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뭐냐면은 15세 조사에 응하는 15세의 응답자들이 30세가 되어졌을 때에 어떤 직업을 희망하느냐라는 것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올해 1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전 세계 OECD 국가, 선진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의 10대들의 30세의 장래 희망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하게 10개 희망 직업이 소수의 직업에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직업의 숫자가 12,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3만 개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은 16,0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우리 10대들,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이 1위부터 10위까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원인은 우리 사회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되고 싶니? 장래의 희망이 뭐냐라고 꾸준히 물어오면서 그 질문을 하나의 뚜렷한 직업으로 응답하게 하는 이러한 우리의 관행, 교육의 관행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는 학교 바깥에서 진로 지도를 해왔을 때 우리가 해왔던 전통적인 진로 교육의 방식은 나 자신을 잘 이해하는 자기 이해와 그리고 직업 세계를 잘 이해하는 직업 세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뚜렷한 직업을 진로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맞는 진로 계획을 치밀하게 작성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지도에 임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전통적인 진로 교육의 논리를 인과론적인 논리,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이러한 방식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전통적인 진로 교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지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밀레니얼 세대 또는 Z세대 그리고 10세 이하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알파 세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진로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장래의 희망을 직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진을 오래 찍음으로써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는 재미있게 살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차칫 이러한 아이들의 꿈이 기성세대나 어른들이 보실 때에는 허황된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너무나 거대한 꿈이다라고 치부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SNS나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갔을 때에는 공부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또 그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세대들은 이제 경험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꿔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스웨덴의 17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우리 사회가 지구 사회가 온난화라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섰습니다. 지구 같은 방식으로 기후 변화를 관리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아이가 목소리를 높일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테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는 우리 툰베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어른이 되어져서 훌륭한 환경운동가가 되어져서 저 일을 해도 늦지 않다. 왜 지금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툰베리는 어른이 될 때까지 왜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공부 따로 일 따로라는 시간적인 격차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정되어진 변화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해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의 무대 또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의 일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직업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AI에 의해서 일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라질 직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65%는 미래에 없는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미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질 직업에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주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의 60%의 지금 아이들은 전혀 필요 없는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현재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의 세계의 변화를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택시 회사와 그리고 지금은 공유경제가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우버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택시 회사를 상정하라면 택시 회사는 사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직업이 종사하게 됩니다. 택시 기사가 존재할 수 있고요. 정비사가 존재할 수 있고요. 회계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요. 한 택시 안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직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일자리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버라는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가면 그 안에 어떤 직업이 종사하겠습니까? 직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업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있고 그 플랫폼에 수많은 수요자들과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참여해서 직업은 보이지 않고 일만 보여질 뿐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사회가 플랫폼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로 넘어가고 있으면서 직업이 사라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업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직업 중심의 꿈을 계속 꾸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러한 변화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은 일과 직업을 분리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 곧 직업이었습니다. 이제 일과 직업은 분리되어집니다. 우버와 택시 회사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일과 직업이 기업으로부터도 분리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업이 존재해야지만 고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버라든지 플랫폼 기업에서는 직업과 기업이 분리되어져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들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플랫폼화로 전환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직업 중심의 미래를 그려가는 진로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전통적인 진로 체계에서는 전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전문성이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이 되어지는 것들을 기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오랜 동안 단련되어진 데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간, 그리고 보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통적인 진로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유효한 기간은 이미 짧게 단축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제 보상의 방식,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꿔야 되는 미래의 일의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방식과 꿈의 무대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아이들에게 해왔던 직업 중심의 진로를 명사형 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롭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진로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의 꿈을 동사형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진로의 무대는 잔잔한 호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정했을 때 그 목표가 20, 30년 유효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종사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도록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경랑의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가 치는 경랑의 바다에서 우리의 일을 개척해가는 방식과 잔잔한 호수에서 일을 개척해가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사의 꿈은 변화, 불확실성이 덜한 시대에 적합한 꿈이었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꿈은 경량치는 파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서프를 양성해내는 그러한 불확실성 시대에 걸맞는 꿈이 필요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형 꿈은 꿈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우리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리고 그 꿈이 과연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사형의 꿈의 원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갈망하고 있는 가치가 뭐냐,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을 꿈꾸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현화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표출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흔히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앙트러프레너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과 정신을 뒷받침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수단을 고려를 해서 내가 어느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 수단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실천해 가면서 그 포부들을 실천해 가는 과정, 그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동사형 꿈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백소연 작가께서 요리 프로그램에서 삼시세끼와 전통적인 요리에 비교를 했는데 흔히들 동사형 꿈과 명사형 꿈은 화가가 그리는 그림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 정물화에 자신이 있는지 또는 수채화에 자신이 있는지를 잘 고려를 하고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캠퍼스에 계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빠른 변화의 시대에 어떤 화가들은 그렇게 그리지를 않고 어느 순간에 영감을 얻어서 자기 화실에 들어왔을 때에 휴지 뭉치가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휴지 뭉치에 물감을 찍고 자기 화선지에 막 찍어 나갈 것입니다. 그 찍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상상한 목표가 어디로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들을 우리는 창작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화가가 그림에 그리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진로를 개척해가는 방식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의식입니다. 동사형 꿈이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의식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또는 내가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목적의식은 자기가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러한 나침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흔히들 싱귤레리티라고 이야기하는 변곡점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살람 이스마일이라는 싱귤레리티 대학의 초대 학장은 그대 변화를 일으키는 꿈, MTP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하급수적 기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빠른 기술의 발전을 활용을 해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대시켜가는 것들을 우리는 기하급수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이라든지 또는 테드라는 강연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기하급수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꿈을 명사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좋은 정보를 어떻게 조직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테드는 알릴 가치가 있는 정보를 어떻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명사형 제품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사형 제품의 수명은 이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목적의식, 거대한 MTP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MTP,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동사형 꿈의 목적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실천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학습해가는 학습 민첩성 또는 애자일이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형의 꿈을 우리는 목적의식 그리고 원리, 실천 방법을 활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에 우리 동사형 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일상의 자신의 경험을 축적을 시켜가는 동사형 꿈의 저널을 쓰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저널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중심의 주제를 추출을 하고 그 중심 주제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실천 행동 목록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방식, 이러한 것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방향을 잃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 나름대로 동사형 꿈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러한 훨씬 디지털을 앞당겼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진로 세계로 우리 아이들을 초대하고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고맙습니다.